여러분, 반말로 고객의 전화를 받는 콜센터, 그리고 정수기 기능이 탑재된 비데, 그리고 밥을 먹고 식당에서 나올 때 손님에게 돈을 주는 그런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템들을 열정적으로 발표하는 대학생들이 있다면 박수를 쳐줄 수 있으신가요? 잘 모르시겠죠? 네, 이 터무니없어 보이는 사업 아이템들은 실제로 유수의 인재들이 모인 한 대학교 강연에서 발표된 아이디어들이라고 합니다. 핀란드의 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창조성 수업의 일환인데요. 이 대학에서는 기업가 정신에 꼭 필요한 창조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배드 아이디어라는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후에 역발상을 통해서 오히려 참신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건데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다면 이처럼 이렇게 역발상을 통해서 조금은 좀 참신하고 그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김태훈 팀장님을 모시고 물류관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팀장님을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몇 년 전부터 물류에 대해서 상당히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많아지고 이쪽에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물류 쪽에 적극적으로 취업이 가능한지와 그다음에 그 취업 이후에 어떤 경력 관리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짚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길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여기서 네. 네, 물류에 관해서 네. 정말 현실적인 조언들 많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생각의 흐릅니다. 청산유수 김태훈 팀장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웨이 물류관리팀장으로 근무 중인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 쪽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류가 상당히 좀 폭이 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혹은 물류업계에 취업을 해서 어떻게 본인의 어떤 꿈을 펼쳐나갈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40분 정도 제가 어떤 강의를 준비해 왔고요. 저에 대한 짤막한 소개는 이 강의 과정 속에 있으니까요. 저에 대한 궁금증은 잠시 좀 묻어놔주셔도 됩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는 코웨이에서 물류관리 팀장을 지금 맡고 있고요. 코웨이가 다 뭐 하는 데인지는 아실 것이고 네. 정수기, 청정기, 비데 연수기 이런 거 저희가 렌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화장품 사업과 매트리스 렌탈 사업까지 최근에는 확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외에 물류 전문가협회라고 국내 물류 관련된 어떤 작은 협회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강사로도 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물류와 관련된 전문가 자격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외에도 국내 물류관리사를 포함해서 미국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CPIM이라는 생산재고 관리사 그리고 CPM이라는 구매 관련된 자격증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미국의 물류 전문가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물류 전문가 자격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MBA 과정을 현재 과정을 밟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류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한 가지가 물류 쪽에 어떻게 취업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물류업계에 이제 취업한 이후에도 나름대로의 경력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들어간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인생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물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류라고 얘기하면 흔히들 얘기하기를 그냥 지금 최근에 나온 택배처럼 배달해주는 그런 단순한 어떤 업무 내지는 이런 걸로 좀 알고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류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범위가 넓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의미 내지는 다른 분야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름대로 제가 정의를 내려본 겁니다. 그래서 물류를 다른 어떤 용어 사전에서 정의를 하면은 단순하게 물적 어떤 이동에 대한 서비스 이런 걸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경영학이라든지 경제학 그리고 마케팅 요소까지 합치게 되면은 저런 의미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물류란 물적 유통의 어떤 줄임말, 물적 유통이라는 거는 물류가 순수하게 이제 흐르는 단순한 정의인 거죠. 가장 폭이 좁은 정의를 내리는 게 이제 물적 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흐르는 최근에 어떤 개념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 서비스 관점까지 이제 물류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요.
밑에 나와 있는 말들, 폼의 어떤 그런 가치, 효용성, 장소, 시간, 소유에 대한 그런 개념들은 마케팅에서 이제 그 가져온 어떤 용어들입니다. 그 다음 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지만은 거기에다가 이제 경영학적인 요소인 어떤 효과, 효율적인 측면을 더 창출하는 그런 요소를 가미한다 그러면은 저렇게 물류를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류라는 것도 국내에서는 이제 그 물적 유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피지컬 디스트리뷰션 말고 로지스틱스라는 단어로 따로 이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물류에 대한 어떤 그 사전적 의미를 좀 더 도식화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류가 물적 유통이라고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에 마케팅 요소가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인에 대한 어떤 효용 가치가 들어가고요. 요 한 면이 또다시 이제 물류라는 부분으로 합쳐지게 되는 거죠. 마케팅과 생산 그리고 물류라는 단어를 넣어놨는데요. 저기에는 각각 어떤 마케팅 요소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케팅 측면에서 소유의 어떤 요소가 그 효용 가치라는 게 창출이 되고, 그다음 생산 쪽에서는 어떤 형태가 변하는 그런 효용 가치가 창출이 되면서 물류 쪽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에 대한 이동 그리고 저장이라는 이런 효용 가치가 발생이 되면서 마케팅의 어떤 요소가 가미가 되는 거죠. 여기에 또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확장시켜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림들은 아마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도식은 4가지 요소라고 해서 마케팅에서 필수적으로 얘기하는 마이클 포터의 4P라는 용어입니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라는 4가지 요소로 마케팅에 대해서 마이클 포터라는 교수님이 정의를 하셨고요. 저게 나와 있는 이 플레이스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물류에서는 이제 작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거를 조금 더 개념을 확장시켜 보면은 물류 이후에 발생하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재고의 어떤 이동이라든지 관리, 그리고 운송, 그 다음에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왔을 때 어떤 주문 처리 과정까지 이제 물류에서 관리를 하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의 형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류가 단순하게 만들어진 제품을 고객한테 갖다 주는 여기까지가 물류가 아니고요. 물류는 또 그 제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물류는 발생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달 물류라고 공급자가 그 생산자에게 이제 생산해야 될 장소까지 납품해주는 물류가 있고요. 생산 공장 내에서도 물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품들이 완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만들어진 제품 또한 그 고객한테 배송하기 전까지 어떤 물류센터라는 거점에서 분배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물적 유통이라는 부분이 저게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환경에 대한 이슈도 좀 부각이 되고 있어서 판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판매된 제품을 다시 회수해서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까지를 저희가 물류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물류 산업별 어떤 그 특징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물류가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물적 유통에서 지금 저희가 배운 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조달 물류, 생산 물류, 판매 물류, 그리고 회수 물류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를 놓고 다른 산업군으로도 분산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항공 우주 쪽에서 말씀드릴 건데, 항공 우주 쪽에서 이제 물류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중요할 것 같으세요? 항공 우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장치가 들어갑니다. 완제품이 이동이 불가능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한 곳에서 다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라고 얘기하면은 항공 우주 쪽에서는 특별하게 없다라고 또 말씀드리겠어요. 왜냐하면은 단지 지금 이 도표에 나와 있는 가장 큰 생산 기지 내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품이 공급되는 과정에 어떤 조달 물류까지는 있겠지만 완제품을 인도하는 과정 자체가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고객한테 인도해야 되는 그런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물류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겠죠. 대신에 산업 자체가 상당히 좀 고부가 가치 산업,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더 강화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흔히 이제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전기전자와 관련된 물류입니다. 이 외에도 중간에 자동차 산업에 대한 물류도 있지만은 요 일부에서는 물류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만 드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요.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어떤 가전제품들 만들어내는 이런 그 일반적인 그 전체적인 물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달 물류, 그 다음에 생산 물류, 판매 물류, 회수 물류까지 일반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물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생필품들이 있죠. 비누라든지 화장품, 샴푸, 우유, 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생산되는 공정은 짧지만은
분배되는 과정이 상당히 넓다는 얘기죠. 특히나 이제 택배 같은 것들이 택배와 같은 물류가 상당히 범위가 이제 넓은 그런 쪽에 속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주문을 하실 때 물건을 사신다고 그러면은 택배를 이용하는 제품들이 대부분 생필품이라고 이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의 어떤 그 형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물류와 관련된 회사에 취직을 한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형태의 산업군에 대해서 취업을 하시게 되고 어느 회사에서 어떤 물류와 관련된 일을 하실 텐데요. 그 물류 회사의 어떤 형태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류를 놓고 보면 제가 지금 여기 도식화해 놓은 거는 하나의 작은 회사를 지금 저희가 지금 그 모형을 넣어놓은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파란 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제 물류관리팀으로 저희가 이제 명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물류라는 조직은 꼭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예.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물류의 어떤 규모, 그 다음에 어떤 관계에 따라서 회사가 직접 물류를 하느냐, 아니면 물류를 남한테 아웃소싱을 주냐, 이런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회사를 놓게 되면 작은 회사의 개념에서, 작은 회사의 규모에서는 대부분 물류를 직접 운영을 합니다. 물류라고 이제 저희가 명명하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운송, 그 다음에 보관, 하역이라는 이런 세 가지 큰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관리를 직접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러한 물류 형태를 이제 그 퍼스트 파리 로지스틱스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자가 물류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직접 물류를 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물류가 규모가 커져서 어떤 자가 물류 형태로 운영하기가 힘들 때 또는 그런 다른 회사와 계약을 통해 가지고 아웃소싱을 주면서 어떤 비용을 좀 낮출 수 있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자 물류 형태의 그 물류가 자가 물류에서 이제 외부로 이제 확장돼가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송, 보관, 하역이 각각이 하나의 회사로서 존재하면서 이제 회사를 이제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물류관리팀에서는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 계약된 어떤 소규모의 운송회사, 보관회사, 하역회사가 직접 이제 일을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최근에 물류가 상당히 어떤 경쟁적인 요소 혹은 최근에 상당히 물류가 경쟁적인 요소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각 회사마다는 물류를 자회사 개념으로 혹은 계열사 개념으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현대차와 관련된 현대글로비스, 삼성 같은 경우에 삼성 로지텍이라는 물류 회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게 SDS로 지금 분사가 된 상태이고 생필품 관련돼 가지고 이제 CJ가 있지 않습니까? CJ 그룹도 있지만은 그 옆에 CJ 대한통운이라는 커다란 물류 회사가 있고요. 이런 회사들은 전부 다 하나의 그룹 내에서 계열사로 이제 움직이는 그러한 물류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좀 약간은 복잡하게 그림이 되어 있는데 하나의 회사가 있고 전체적인 모든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물류 전문 회사에 위탁을 주는 3PL의 개념입니다. 최근에는 3PL의 개념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한 회사의 어떤 물류의 효용 가치를 좀 더 올리기 위한 컨설팅까지 추가된 그런 사자 물류 개념까지 나와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건 아닐 것 같고 하나의 물류 전문 회사한테 대부분의 어떤 물류를 위탁을 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하나의 회사를 예를 들면은 CJ 그룹 내에 CJ 대한통운이 있고요. CJ 그룹 내 대부분의 물류는 CJ 대한통운이 물류를 운영을 합니다. 하지만 이 CJ 대한통운 내에서 움직이는 물류에 다른 회사의 물건을 좀 더 옮겨서 올려놓고 같이 움직이게 되면은 어떤 앞서 말씀드린 효용 가치가 다른 데와 이제 시너지가 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형태가 대부분 최근에는 좀 트렌드를 이루고 있고요. 나라에서도 이런 좀 3PL 사업에는 많이 장려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3PL을 안 쓰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현대글로비스라든지 뭐 삼성 SDS, 그다음에 LG 쪽도 그런 대기업들이 그런 전문적인 3PL 회사를 안 쓰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러한 이유는 어떤 회사 내의 기밀 혹은 제품에 대한 어떤 그런 특수성, 이런 경쟁사와의 관계 때문에 공개를 꺼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안 쓰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류의 영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단순적으로 보면은 작은 집에서 조그만 회사에서 움직이는 물류가 있고 반면에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움직이는 물류가 있겠지만은 밖으로 보면은 글로벌적으로 움직이는 물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를 하시다 보면은 단순하게 국내 물류 말고 수출입 물류, 그다음에 전 세계의 어떤 해외 공장에 연계된 그런 물류까지 관제하는 능력을 좀 갖춰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전국 대한민국 전도를 지금 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뭐 지금 개성공단이 약간 문을 닫고 있지만은 통일이 된다 그러면은 저
북한의 어떤 그 철로 내지는 교통망을 통해 가지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러시아까지 이제 물류가 간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류를 하시게 되면은 국내 물류 말고 좀 더 광의의 글로벌 물류까지 좀 여러분들이 그 아셔야 될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그림은 그 항공 노선입니다. 최근에 어떤 제품들이 소형화되고 고부가가치 상품들이 많아지면서 항공 노선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 거죠. 약간 비중이 크거나 벌크 내지는 그 해운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저가의 대량의 물건들이 있는 반면에 저렇게 비행기를 통해 가지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 물류가 또 있는 거죠. 반면에 과거에는 철로를 통해 가지고 많은 물건들이 이제 이동이 됐지만은 최근에는 이 항공에 대한 물류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굳이 항공에 대한 물류의 필요성은 없겠지만은 글로벌 물류로 가게 되면은 항공에 대한 물류도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는 좀 아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물류 업계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경력 관리가 좀 더 중요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물류는 앞서 말씀드린 수송, 보관, 하역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어떤 관리자 수준까지 올라간 이후에 뭐 저의 위치,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팀장으로까지 그 경력을 개발하실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는 이제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그 물류 분야의 취업 이후에 어떤 본인의 캐리어 패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이쪽에서는 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릴 거예요. 저 또한 나름 성공했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겠지만은 물류업계에서 경력 개발을 하면서 나름 노력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롤모델로도 감히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저에 대한 얘기에 좀 해당이 되고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어떤 캐리어 패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어떤 현재 상황 그리고 본인이 걸어온 길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의 그 취준생들이 똑같이 저런 그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의 시간을 가져갑니다. 합쳐서 16년이라는 시간이죠. 저는 이제 저 시간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태까지는 저 기간 동안은 돈을 내고 배운 시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돈을 버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돈을 받으면서 배우는 게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죠. 여기서 또한 16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지금 사회 경력이 한 17년 정도 되고요. 작년으로 이제 16년째 됐고 저렇게 똑같이 사원 4년, 대리 4년, 과장 4년, 차부장 4년 이상의 이제 어떤 시간들을 가져가는 거죠. 저렇게 되면은 그 위에는 뭐 이제 흔히 말하는 스타, 임원이 되시는 그런 길이 있고요. 물류에서도 임원이 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약간의 어떤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학교에서도 똑같이 평가라는 걸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초등학교 때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100점수로 나오게 되고 고등학교 때는 등급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교 때는 ABCD가 있고요, 분명히. 회사에서도 똑같이 등급을 매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어떤 곡과 내지는 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이 배우면 많이 일하기 시게 되면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대학교를 나왔고요. 초등학교, 여러분들과 똑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것처럼 사원, 대리, 과장의 길을 걸었고 지금 현재는 그 팀장, 차장으로 지금 근무 중에 있고요. 나름 경력을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군대도 갔다 왔지만은 어떻게 하면 사회에 진출할까 이제 어떤 취업 경로를 찾다가 생산관리 내지는 이제 물류관리 쪽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제 물류관리사라는 자격증을 땄고요. 그리고 사원 때 그 해외 자격증을 하나 땄습니다. CPIM이라는 국제 생산재고 관리사인데요. 나름 이제 그 해외 물류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은 영어는 또 필수니까. 그렇다고 제가 영어를 뭐 네이티브하게 한다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나름 서바이벌 영어를 좀 잘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땁니다, 자격증을. 저 자격증을 따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남들과 다르게 이제 나를 또 세일즈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생산 분야가 있고 물류 분야가 있고 품질 분야가 있고 뭐 구매, 영업, 마케팅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모든 분야를 놓고 어떤 평가, 등급을 매기라 그러면은 업적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매기라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은 나름대로의 차별화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학이라든지 자격증을 가지는 게 상당히 이제 차별화 요소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그 중학교에서 뭐 고등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가듯이 시험이라는 걸 보거든요. 승진할 때도 그런 승진에 대한 베네핏을 받고자 자격증을 저렇게 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회사 일과 공부를 병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한 게 오히려 기억에 많이 남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회사를 한 3번 정도 이직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물류관리 업무만 한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 또한 제가 현재 있는 이런 위치까지 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이유, 그리고 자격증을 따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교도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대학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도 노력을 해서 현재 이 위치에 와 있고요. 자격증을 따게 된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그 나름대로 그 부모님과 공부 안 한다고 이제 싸우기도 하죠. 예. 저 또한 많이 싸웠어요.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그러면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러다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반항을 하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경험이 있을 것 같으신데요. 엄마는 공부했나요? 아빠는 공부했어요? 라고 물어볼 때가 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부모님들이 약간 좀 그러신 분들은 이제 뭐 욕이라든지 손이 먼저 나오기도 하실 테지만은 분명한 건 본인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간다는 얘기죠. 제가 저렇게 공부한 이유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저 또한 지금 제가 그 애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나중에 걔가 저한테 이제 물어볼 거죠. 저는 분명히 또 똑같이 잔소리를 하겠죠. 공부하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잔소리하겠지만 그 순간 제 어떤 아들이나 딸이 아빠는 공부 안 했잖아라고 얘기할 때 뭔가 좀 보여줘야겠죠. 부모와는 다르게, 나의 부모와는 다르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자격증이라는 얘기죠. 병원에 가보시면 많은 그런 것들 적혀 걸려있죠. 그런 것처럼 자격증이 나옵니다. 이런 걸 놓고 보여주면서 내가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너한테 이렇게 공부하라고 말할 자격을 가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물류 쪽에서는 크게 저런 자격증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시긴 이후에도 저렇게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좀 따셔야지만이 그 경력을 계속적으로 좀 개발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회사 생활을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업계 취업 이후에 어떤 경력 관리를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라든지 재무, 그다음에 품질, 생산, 물류, 구매, 영업, 마케팅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전부 다 이제 물류 쪽에 관심이 많으신 거니까 물류만 한다고 해서 과연 그 성공할 수 있냐? 저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별도로 공부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은 심리학 쪽에서도 좀 약간 독학으로 좀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물류를 공부하면서 물류와 관련된 대학원도 있겠지만은 물류와 관련된 대학원을 안 가고 이제 경영대학원을 택하게 된 거는 그 한계에 온 거죠. 물류의 어떤 전문가적인 위치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길을 또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라고 해서 물류 내에서 한정적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마케팅, 그 다음에 생산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다 결합된 그런 게 물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이제 평가라는 것도 진행하게 되고 점점 더 성장을 하시겠지만은 성장 이후에는 대부분의 취준생들이 얘기하는 그 전문가적인 얘기를, 전문가에 대한 꿈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면접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취준생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어디에 가가지고 전문가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포부를 많이 밝히시는데요. 저는 그게 끝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보통 회사는 저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취업을 하시게 되면은 밑에 어떤 앞서 말씀드린 회사 내에 각 부서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사원대리, 과장, 차부장, 임원까지 저렇게 그룹이 되어 있는데 업무하는 형태는 저렇게 크게 좀 많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저렇게 좀 그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원 대리급에서는 어떤 업무에 대한 실행, 그다음에 그 윗선부터는 평가, 통제,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취준생들이 얘기하는 전문가 수준이라면 어디에 여기에 속할 것 같으세요? 물류의 전문가다 그러면은 어느 수준의 그 직급에서 그 이런 전문가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요 수준에서 전문가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앞서 제가 16년의 과정을 보여드렸지만은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약 10년의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10년의 시간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전문가의 길입니다. 그게 1만 시간이라는 거를 연으로 환산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끝나게 되면 직장 생활을 10년 동안 하고 끝날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보신다 그러면은 공부는 해야 될 게 그 전문가의 길, 그 다른 분야의 일을 좀 더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다른 분야의 공부를 조금 더 병행해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물류에서 이제 필요한 역량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물류에만 국한된 역량은 아니고요. 모든 그 분야에서 이제 필요한 역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 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는 아실 것이고, 회사는 어떻게든 가치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수반된 어떤 인재들을 채용하고 그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에 맞는 어떤 역량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에피션시, 효율성입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을 얘기할 때 저희가 효율성과 이제 효과성을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100을 넣었을 때 100 이상의 가치가 나오는 그런 효율성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효과성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100이라는 결과값이 나와야 되는데 100이 안 나오게 될 경우, 그런 거에는 약간의 어떤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나름대로는 모든 주위 환경이 이제 리스크라고 얘기하면 굳이 한정을 짓기는 어렵지만은 회사에서 리스크라고 하면은 어떤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경쟁 회사에 관련된 리스크들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전략들이 이제 많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역량이 글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금 중국부터 해가지고 동남아 쪽으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적으로 이제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의 어떤 생존 법칙인 그 돈을 벌기 위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요소를 국내에서 한정짓지 않고 국내 밖에서, 해외에서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게 앞서 말씀드린,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라는 것도 국내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고 글로벌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류에서 필요한 역량은 이러한 4가지가 축약이 되고요. 이러한 역량은 향후에 어떠한 요소로 표현이 되냐면은, 이러한 역량들은 향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도 많이 적용이 되겠지만은 전체를 보는 시각을 좀 더 넓혀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2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그 TCO라고 토탈 코스트 오너십이라고 그럽니다. 물건을 하나 살 때 물건의 그 시점에 지불하는 물건 값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물건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쓰는 관리되는 비용을 이제 토탈 코스트 오너십이라고 저희들이 말을 하는데요. 차를 산다고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차를 살 때 고가의 차가 있고 저가의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의 차의 경우에는 수리비가 이제 많이 드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고가의 차의 경우에는 수리비가 안 드는 경우. 고가의 차에 이렇게 한 10여 년 정도 쓰다 보면은 전체적인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들을 토탈 코스트로 계산을 해서 합산을 해봤을 때 결코 이 고가의 차가 그 살 때 전체적인 비용에서는 그렇게 비싼 축에 안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가 굳이 초기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수입차를 선호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게 시스템적 어프로치인데요. 회사 내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은 유관부사랑 많이 그런 다툼이 있습니다. 혹은 이권 싸움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근데 어떤 회사의 어떤 주인 내지는 사장님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 어떤 업무를 진행해야지만이
부서 간의 의견도 좀 줄일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런 네 가지의 어떤 능력들이 좀 갖춰질 때 저런 어떤 업무 기술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갖춰지게 되는 거고, 저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론적인 지식도 있겠지만은 실제 몸으로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마지막 장에서 제가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물리에서 필요한 영역은 저렇게 좀 네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 서머리 장표에서 좀 이제 길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물류에만 국한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취업을 하기 위한 전략을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을 채용을 합니다. 근데 채용에는 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신입사원, 여러분들 이제 취준생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경력사원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제 수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회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원활하게 흐르기 위해서는 수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을 왜 채용을 할까요, 회사에서? 왜 필요하죠? 회사에서 수혈을 받는 경우, 채용을 하는 경우를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수혈이라 그러는데, 신입사원을 뽑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대학이라는 조직에서, 대학이라는 문화에서 가장 그 신선한 아이디어를 많이 이제 갖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의 회사는 루틴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어떤 바깥의 어떤 신문물이라든지 신기술 도입에 상당히 좀 부정적이거나 도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대학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물들을 상당히 많이 흡수하고 있고 쉽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채용하는 이유는 이러한 그런 회사 밖에 이런 문화 내지는 역량들을 회사 내부에 흡수시켜서 회사가 좀 더 발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경력을 채용하는 경우는 이제 그런 거죠. 다른 회사, 경쟁 회사에 정말 잘하고 있는 인재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어떤 헤드헌팅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채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 왜 회사에서 채용을 하는지를 분명히 명확히 아시면은 조금 더 회사에 취업하는 데 접근이 좀 더 쉽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시기 전에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물류라는 게 산업 분야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라는 분야를 들어갔을 때 어느 산업군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캐리어 패스가 달라지거든요. 어떤 한 회사에 뭐 오래 다니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직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회사 말고 관련 업계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업군을 또 넘나들면서 이직하기는 또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분야를 먼저 좀 선택을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항공우주라는 산업이 있을 것이고 자동차 산업, 그다음에 전기전자가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산업이라든지 의류 산업 쪽에 관심이 많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산업군이 물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에 취업하시고자 하신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어느 산업군에 취업을 할지 정하시는 게 가장 큰 선결 과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그 직군에서 이제 시작할 것이냐. 요거는 이제 물류와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인데 그 각각 분야마다 전문가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전문가 이상의 레벨까지도 여러분들은 가셔야겠지만은 전문가까지 가기 위해서 10년 동안 나를 개발해야 될 그런 분야도 나름대로는 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앞서 말씀드린 건 산업군도 똑같이 마케팅, 영업, 뭐 생산, 연구 이런 분야가 다 있겠지만은 성격이 다 다릅니다. 연구하는 분야도 다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이 두 가지는 선결해야지만이 어느 회사의 어떤 물류 관련된 일을 하시더라도 조금 더 그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2부에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문가의 길을 걷고 난 이후에는 또 다른 길을 또 찾으셔야 됩니다. 그 길이 그 당시의 시점에 가면은 그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캐리어 패스를 개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곧 취업을 하시겠지만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취업을 하시는 순간 이직을 준비하시라고. 그게 여러분들의 경력을 개발하시는 길입니다. 혹은 승진을 하시게 될 경우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원에서 대리로 승진하실 때 좋으시죠? 대리로 승진하는 순간 그 다음 승진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가는 비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리어 패스는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조금 더 남과 차별화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믹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나와야지만은 그 유명한 아이폰이 나왔을 때도 남들은 그거를 창조물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엄밀히 얘기하면 최근에는 창의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 전화기라는 게 있었고 인터넷이라는 게 있었고 이게 갖춰져서 하나의 손안으로 들어온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편집이라는 얘기죠. 최근에 그 모 교수님께서 에디톨로지라는 어떤 강연을 하신 적도 있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많이 짜집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의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짜집기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면은 그 남들보다 조금 더 차별화된 전략을 경력을 개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마케팅적인 요소와 그다음에 생산적인 요소, 그다음에 물류에 대한 요소를 모든 걸 다 합쳐놓고 한 17년 정도 개발했을 때 여러분들 또한 그 직장인들의 꿈이라 그러는 별을 달지 않을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물류 관리라는 또 새로운 직종에 대해서 현업에 계신 이 선배님에게 우리가 좀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자격증을 굉장히 많이 따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지금 물류관리 쪽으로 준비하시는 어떤 그 취업 준비생들이 많으실 텐데 이 자격증은 꼭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제가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물류가 있고 글로벌 물류가 있는데요. 국내 물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류관리사 자격증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제무역사라는 자격증이 저쪽 무역협회에서 좀 주관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자격증 그리고 물류와 관련된 다른 분야와 이제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관리라든지 구매 쪽에 관련된 자격증도 좀 취득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아니 이게 자격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신입사원들이 지원을 하면 실제로 좀 눈이 많이 가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자격증만으로 그 자격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디테일한 내용까지도 이제 저희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자격이라는 게 자격증을 얘기하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본적인 자질을 가졌다라는 게 자격증이고 실제 현업에 적용하기까지는 또 회사 내에서 이제 트레이닝이 좀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팀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물류 관리 쪽에서 이제 많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데 3번을 이직을 거치셨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은 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좀 담당하셨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회경영을 한 17년 됐는데요. 처음에 그 취업한 회사는 그 국내에서 이제 무전기를 만드는 그 회사였고 생산관리 업무를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물류관리사 자격증이 있었지만은 생산관리 쪽에서 일단 한 2년 정도 이제 업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약간 좀 범위가 넓은 그 자동차 관련된 산업 쪽에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구매 쪽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 만나는 거라든지 그런 원가 분석에 대해서 좀 많이 일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10년 전에 이제 코웨이로 그 이직을 하게 된 거죠. 물론 그 각 과정마다 이직한 건 배경도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어떤 그런 개인적인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본인의 경력 개발을 위해서 자격증도 이렇게 취득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야 이제 비로소 저도 이제 물류와 관련된 그 하이엔드 자격증이라 그럴까요? 그 CPL이라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자격증을 따기도 어렵지만 공부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자격증 시험조차도 시험 보는 과정도 이틀 동안 봅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 4과목 정도 시험을 보는데요. 4과목을 시험을 보는데 과목당 3시간씩 해서 이틀 동안 6시간씩 하루에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도 이제 물류 분야에 취직하시게 되면은 어떤 성공 궤도를 계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자격증 취득이 꼭 필요하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어떤 다양한 경험들이 지금까지 오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많은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믹스할 수 있는 능력. 제가 지금 걸어온 길을 보면은 생산 관리도 했고 구매 관리도 했고 그 외에 멕시코에서 이제 어떤 공장 짓는 것까지도 관여를 했었고 최근에는 코웨이 내에서도 물류센터를 진다라든지 다른 신사업,
화장품이라든지 매트리스 렌탈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물류를 기획하고 구축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시각이 많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격증이라는 게 어떤 기본적인 자질을 갖춰놓고 그 외에 역량을 쌓아나가는 그런 쪽으로 역량을 개발하시면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자꾸 이제 자기 개발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청산유수의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고 가셔야 돼요. 네.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조금 길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며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국의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일을 좀 해보시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강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물류관리라는 개념이요. 사실 듣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단순하게 택배, 배송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들어보니까요. 정말 그 안에 다양한 업무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물류관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